자, 우리 저번 주에 수업을 했던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말했다시피 챕터 4, 사실 챕터 4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챕터 4입니다. 챕터 4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론하고 홀의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궁극적으로 보는 게 챕터 4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렉트론이랑 홀의 컨센트레이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반대쪽에서 흘러가는 전류를 근데 그건 뭐 공부하지? 해내기 위해서 책이 없는데? 챕터 4 빨리 합격해라. 챕터 4에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거는 이제 차기 캐리어스 인사이드 컨덕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일렉트론하고 계산할 수 있느냐. 외부에 어떤 그 요인도 주지 않았을 때 이게 니클리브리움 상태에서요. 외부에 어떤 원본이 주지 어떤 뭐 볼테이지 준다거나 그런 근데 아무것도 갈망은 그만하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갈망? 일렉트론과 끊는 거 말려는데 거? 그리고 이펙티브 시스템 무엇인지 끊는 거 가까이 못 수가 없어가지고 나 멀리 가야지. 이거 안할 거라고 시험 전날이라 펀트를 넣지 않았을 때 오히려 힘이 컨센트레이션 어떻게 괜찮나? 되는지 시험 전날이라 완전 얘네들은 다 이걸 기력해보. 그다음에 기력해보. 마지막으로 이 인투 시스템의 컨덕트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펀트를 넣게 되는 펀트는 다 무엇인지, 오너가 무엇인지, 어셔서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익스트레인지 엑스터널 컨덕터 그리고 스태틱 오브 버너스 앤 엑세트를 보고 차지 뉴트럴리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펄미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컨덕티비티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데이트할 때 뭐가 자, 우리 차게 캐리어 인사이드 컨덕터를 봤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컨덕터에서 얼마만큼 전류가 스테이 많이 흐르는지 들었어. 외부에서 인필드를 가해줬을 때, 인필드를 가해줬단 말은 전화했단 말이죠. 전화를 썼을 때 외부에 얼마나 있어서 여기를 반응을 하는지 소주 3병 깠나? 진짜 알아? 두 명이서. 어색하다면서 계속 이제 전달 모티베이션은 짠을 계산하기 내 위한 것이다. 코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지가 얼마나 돼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인슐레이터 월요일에 다 시험 있어.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 상에서 우리가 월요일에 문정기 아니야? 월요일에 문정인가? 이 시험 커런트 is the rate at which charge flows. 차지를 우리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월화수 차지는 서바이브 컨덕터에서 하나씩. 일렉트론하고 홀이 들어가요. 월수목금?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커런트 리스트를 탑5에서 보게 됩니다. 아, 근데 제가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이크 옆에 쏟아가지고 지금 딴 마이크 쓰고 들려요? 됐어? 방송 없어요? 뭐 어쩐데? 이게 더 나아요? 아니면 얘가 둘이 이 둘까? 나도 감. 진짜 뭐 산다 난 그거 이걸 왜 써? 맞아. 샀어? 4만 원 줬었어. 누구한테? 은건이라고 뒤에 자,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하고 홀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베이스 오브 스테이트라는 것을 봤고요. 베이스 오브 스테이트는 어떤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거기에 그 에너지 3만 원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 그다음에 포버블 펑션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 에너지 레벨 전자가 얼마나 콘서트 있고 성공. 그 에너지 레벨에 감이 있으면 근데 만 원이면 팔았어. 굉장히 포커스를 보는 만 원이면 안 돼. 나두 개 있는데 지금. 그럼 내가 하는 것도 됐을 거. 다음 것도 됐어. 왜 성공? 즉 우리는 그 에너지 아니 원래 없었거든. 근데 네이버 메일로 따로 이노베이트 사이트에서 하는 게 있어. 학생들 하는 거. 그거에 두 개를 곱해주면 우리는 그 에너지 그 레벨 인사비. 일렉트론을 넘어가고 일렉트론을 아니 근데 그는 그 자리가 다를 걸. 이제 좀 이해가 가죠.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이스트 폴로의 폴 같은 그러지 경우에는 않을까? 우리는 저기 아무래도 우리 일렉트론은 파노션 그래서 밴드에서 보고 이 총합이 어떻게 할지 일렉트론은 파노션 모르는 고민이. 밴드에서만 보고 데이터라고. 홀은 밸런스 밴드에서 봅니다. 우리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괜찮은데? 파노션 밴드에서 일렉트론이 있었으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는 아니면 일렉트론이 분명 많으니까 같은 저 반대되는 경우 홀을 교육을 해서 홀을 괜찮네. 붙이는 거죠. 그죠? 번개 홀은 밸런스 밴드에서 계산됩니다. 이 GD는 밸런스 오브 스테이트 밸런스 밴드에서 밸런스 오브 스테이트가 스토리 있고 그다음에 검증 된 사람 이게 많이 이제 봤는데 홀이 그 방에 방이 있다면 그 홀이 그 방에 찰 확률은 일렉트론이 찰 확률은 근데 여친 구해다 줘. 오 진짜? 스탠딩 160번. 1 마이너스 B가 되는 스탠딩. B가 됩니다. 이 수가 어. 앉는 거 따로 있어. 이제 여기까지는 식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넘버 오브 일렉트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각 에너지에 대한 그 넘버 오브 일렉트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EB가 있고 여기 EC가 있어요. EC 밴드가 EB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 넘버 오브 일렉트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위치를 EC 업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NB는 전체가 EC N이 B를 땡겨로 N이 B를 계산해주면 산업적 밴드에서의 전체 일렉트론 시기를 계산할 마찬가지로 홀의 경우에도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 EB 당연히 있죠. 그러면 밸런스 밴드에서의 넘버가 홀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 화면 순간 날씨를 쓰면 크기가 더 다르고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만요. 근데 뭐라 올려야지? 보이죠? 판다고 그냥 올려. 응. 자유 게시판에?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 좀. 그러면 이제 그렇지 폰과 않- 일렉트로닉 왜? 디스트리뷰션을 보기 아, 위해서 자, 다시 그 한번 정터 게시판. 인터 게시판? 이거를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에타? 해봅시다. 우리가 컨덕션 밴드, 에너지 밴드, 컨덕션 밴드에서의 공적 스테이트는 카이스트 사람인데 갈까? 단계 맞죠? 로우 방송 나옵니다. 번개 정터 이런 거. 로우 방송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DCB가 될 것이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것은 그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그것도 빡셌어. 되니까 폴에 대한 네이버에서 하는 스테이트가 될 겁니다. 물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펄미디를 디스트리뷰션을 보았을 아, 때 근데 진짜 축제보다 돈이 더 많이 통에는 섭외하는 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B-EF 분의 KT 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F의 값이 우리가 EF라고 정의를 한 순간 EF라고 우리가 특정한 에너지에서 여기 EF, EF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이제 0 또는 무한대가 되고 온도가 0이라고 쳤을 때 0K에서죠. 그래서 E가 EF보다 작을 때는 0K에서요. 작을 때는 0이 되고 그다음에 E가 EF보다 큰 부분에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스텝 펑션으로 스플릿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변하게 되면은 이 KT 값이 이제 유한한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K의 생기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K의 형성이 되죠. 근데 중요한 점은 EF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EF 정의는 그 확률이 그 일렉트론을 우리가 스펙트스파하게 생긴 2분의 1인 지점 그 지점을 이제 펌이 에너지라고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 이 점은 온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EF 값이 매우 중요해요. 이 펌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EF 값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EF 값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주냐에 따라서 사마이 컨덕터의 특성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수업 혹시 오늘 수업 들어보면 벌써 나오십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이 EF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EF 값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마이 컨덕터의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컨덕션 밴드에서의 네스트 스테이트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펄미딜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곱을 이제 컨덕션 밴드에서 구하면은 우리는 전체의 일렉트론 넘버를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DC값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펄미딜 디스트리뷰션의 스테이트 여기 전제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DC값이 있고 그다음에 P값이 있으니까 그 각 에너지 레벨에서 이걸 다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선 왼쪽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에너지가 있는데 곱으로 표현하겠죠. 이 곱을 표현하게 되면 N 이 값을 각 에너지 레벨에서 구할 수 있겠다. 각 이제 일렉트론 넘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구하고 나면 형성이 오른쪽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파랗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것처럼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숙제에도 나와 있는데 숙제를 줬는데 여기서 맨 밑에서 보면은 우리는 데이터 스펙이 없어요. 이 DC랑 나는 이 지점에서 그죠? 즉 이 부분에서는 일렉트론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DC는 계속 증가하지만 FE가 계속 감소해서 일렉트론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즉 피크 값이 EC보다 높은 지점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컨덕션 밴드는 이제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3D의 경우예요. 그죠? 2D의 경우는 이거랑 다릅니다. 1D 경우도 이거랑 다르고 조금 더 들어가는 이해 안 가면은 나중에 2D는 그 얘네들이 펑션이 공스톱 스택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스크톱 스택을 할수 없어요. 그러면은 일렉트론 디스플레이션 앞에 이런 모양으로 되지 않죠. 피크 값이 PC에 된다는 거예요. 2D 같은 경우는 그죠? 1D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또 감소하죠. 데스크톱 스테이트가 기억나나요? 데스크톱 스테이트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감소하기 때문에 데스크톱 스테이트도 피크 값이 마찬가지로 PC에 존재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 1D랑 2D의 DOS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떡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프 어떻게 생기는지만 알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나중에 되면은 이 관계에서는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그 사만형 가동에서 다르지 않겠지만 나중에 보면 뭐 터널링을 뭐 이용하는 뭐 디바이스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거든요. 걔네들은 3D를 많이 써요. 3D로 많이 써요. 왜냐면 걔네들이 크니까 큰 스크린이었을 때 살짝 분갈하잖아요. 아래 부분에서 이 피크가 샵하지 않아서 아래 부분에 이렇게 제일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차 크게 되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마이 컴퓨터 속에서 경량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경량성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가 플러스 때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미들어가 같은 게 아니에요. 2D나 1D 사실 이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식을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근데 그 이동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경량성만 보고 있어요. 베이스 없을 때 교수님, 저 애니 그래프가 그 Y축에
적발이라는 거 말고 아니면은 무한대로 계속 전면선처럼 도달하게 하는 아니 한참 남았다. 이 부분이요? 일단 올려야 되는데. 수식적으로는 무한대로 가겠죠. 이거 뭔지 알고 이거 GC GC? 매우 EC?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여기 요새가 나오죠. 뭐 의미한 건지 아니? 여기를 이제 줬댔네. 그 뒤에 아, 아마 네. 이번 수업 시간에 나 아직 2단원 하고 있다니까. 이 에너지 레벨 컴퓨터 이게 어떻게 이번에 해야 실제 이게 응? 값을 채우고 컴퓨터 어떻게 하면 이전에 DB에서 그래서 DC에 아이폰부터 2단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칸키 아니, 상단원이죠, DC에서 상단원. 이 상단원. 사람 섞여 있잖아. 근데 뒤에 보면 앞에 건 이거 거의 대충 할 줄 알고. 여기 4단원인 거거든. 거의 없는 3단원이 그거 아니야? 왜냐면 또 무한대로 D, 간다. DOS? 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게 DOS인데. 진짜? 그리고 이제 홀의 경우에도 이제 나 이단원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덴스오브 스테이트 그 정면 그 거. 그다음에 1 프레딩 거? 갖고 거기까지? 야무지게 정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홀의 포플레이션을 에너지 형식으로 또 배우고 가지고 나 일단은 좋지. 일단 정면고. 이까지 다 이해가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서멀 이퀄리브리엄 퍼센테이지를 봅시다. 서멀 이퀄리브리엄 일렉트론 퍼센테이지를 앞에 했던 얘기랑 거의 동일한 차이가 뭐냐면 빅데이 다이그램을 일렉트론 그렸고 빅데이 다이그램을 이거. 부장의 유학 정리했다. 일렉트론의 그 포플레이션을 하나씩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갭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한 페이지. 에너지 갭의 중에 한 페이지에 2단원 다 들어가. 근데 이건 실리콘의 경우는 이 피크 값이 나오는 K 값이 된다. 그래서 이건 인자일 경우고 이거 두 개가 단순 일렉트론이 여기 있는 홀과 반응을 주기 위해서는 이 일렉트론 물질을 끌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직접 돼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자일 경우를 본다고 얘기했었고요. 인터넷으로 같이 저번 보면 시간에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서멀 이퀄리브리엄 스타자에서 보면 뭐 입는데 이거? 안에 보면은 이거 이게 그냥 되고 그래프 그다음에 구성을. 그 프로미전 스페셜 기획이 되고 그러면 이 밑에 방 위주로 이제 나 그 전공책 해석한 거랑 교수님 그 강의랑 그것만 있어. 그리고 이게 보통 EF는 EB랑 밸런스 밴드 엣지랑 성소면 엣지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커도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EF가 EB와 EC 사이니까 이거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그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서멀 이퀄리브리엄 일렉트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 식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왔다 이거. 전체 일렉트론 넘버는 각 에너지 레벨의 인스터블 스펙과 왜냐하면 스터블 펑션을 곱한 거를 뭐 나는 방법인데 하고 이제 별로 하고 안 있고 중요한 그다음에 없었지. 우리가 나 처음. E-EF가 KBT보다 크게 된다면 훨씬 더 크게 된다면 우리는 1값을 생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펄미 디렉 디스트리뷰션을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근사치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근사치로 얻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GC 펑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아래와 근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1이 생각이 안 되면 우리 인테그레이션 하면 매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그 어프로치메이션을 쓸 수 있는 구간에서 NC는 NC 곱하기 E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E 지진행 좀 찍고 보니까 간단히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어. 애들 자, 유쾌할 수 이거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봅시다. 이 그래서 오른쪽에 재밌는 거 숫자로 같아. 나와 있는 거 BC가 EF보다 BC 마이너스 EF가 KF보다 훨씬 크게 되면 우리는 펄미드 이단은 얘기 물지만 일단은 세 배 되는 맥스웰 거. 볼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를 넌 디제너럴 그거 벌써 E랑 V 하는 거랑 그 이 가정이 이 근사치가 성립하는 구간 아. 펄미드 디스트리뷰션이 뭐라 맥스웰 볼지만 해야지? 이런 거의 이상한 구간은 우리는 이제 그넌 머리랑 디제너럴 T가. 사이언스거든요. 오늘 수업을 듣는 사람은 봤을 텐데 이렇게 성립하지 않은 구간은 디제너럴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식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잘 보면 넘어볼 텍스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어떤 팩터가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어떤 팩터가 중요하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 NC 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이펙티브네스 이펙티브네스가 크면은 우리가 EK 다이그램에서 그 커브를 훨씬 더 크잖아요. 그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가 각 에너지 레벨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럼 일렉트론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말 이해 가는 사람? 물전기에 과제 점수 나왔냐? 안 다시 한번 나왔는데. 봐봐요. 그리고 납시다. 과제 안 나왔지. 아니 이거 너무 느림. 그니까 그러니까 왜 MN이 크면 왜 넘어볼 우리 저번에 일반 필요가 물리야 많으니까. 들을 때 아니 일반 물리 안 들었나 아니? 일물? 퀴즈? 일물 EK 투자 다이그램 지금 있잖아. 아, 맞네. 그죠? 그리고 좁게도 그릴 수 있고 그거 할 때 바로 나오지 않지? 다음날 나오지 않나? 그리고 1번 같은 거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경우에서 커요. 근데 그 사람도 존나 2번 같은 많잖아. 경우가 이렇게 생겨서 커요. 단피 올게. 응. 탐구하고 이건 있어. 크죠. 이거 의미를 잘 보면 여기서 이 각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방역 개수가 1이 많으면 2가 많아요. 아나전 모르겠던데. 2가 많죠. 그리고 이펙팅 매스가 크면 클수록 방역 개수가 늘어나는 게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일렉트로닉 그 퍼미트 레스피스가 올라올 확률이 커지죠. 타임이 훨씬 높아지니까 또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엔진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팩터는 여기도 있어요. EC와 EF 간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그 일렉트론 그 캐리어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1 이해 가나요? 이 경향성을 좀 봐야 돼요. 여기서 EC와 EF 간의 거리가 크다. 그 말은 여기 분자값이 네거티브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엔제로 값이 작아지는 거죠. 즉 EC와 EF 값이 작은 경우, 아예 없는 경우가 뭐 네거티브 값이 작은 경우 아예 없는 경우가 스펙 없는 이 값이 이건 매우 크다. 그럼 이제 인슐레이션이죠. 여기로 그런 있으면 팩터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C를 우리는 컴퓨터 11시 까지 밴드의 엣지에서의 일렉트론 넘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냐면 EC랑 EF가 같다. 왜? 이펙티브 데스트 오브 스테이트의 정의는 이렇게 NC 값으로 나오게 뭐라고? 위와 같은 수면 파고치 됩니다. 그냥 사고 잤다며. 이제 기사에서 네. 뭘 해? 잘 슬라이드 잤잖아. 그 디스커션 슬라이드 그 렉처도 말고 그냥 수업 그냥 중에 말하냐. 렉처도 보면은 저 M에 야, 대한 식이 이거 정해져 끝나고 우리 문화관 갈때 혹시 실리콘에 대한 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뭐 얼마나 했는데 토마커3 잠시만요. 9번 슬라이드였던 그리고 거죠. 뭐 방금 킥사에서 하고 있었다며. 슬라이드 내 여기요. 여기서 MN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이거 몰랐죠. 그래 아, 알겠다. 어차피요. 그 MT랑 M1이 이제 문화관 갈때 말할게. 복잡하거든요. 사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그 훨씬 더 윗단계에 올라가야 배울 수 있는 그 식을 몰랐죠. 그 서멀 이퀄리브리엄 홀 컨센트레이션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일렉트론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달라지는 거는 F2 대신에 1 F2를 쓴다는 거. 그 정도만 달라진다. G이 요 두 개의 값을 이렇게 고정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경우에 이렇게 레스와 이렇게 핑크가 있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EF와 ED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제를 풀어봤는데 밴드에서 이제 EC 플러스 2KT, KT분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프로버빌리티 구하는 거죠. 차이팅 프로버빌리티, 프로미션 디스트리뷰션의 그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계산하게 되면 E가 EF 플러스 플러스 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값은 이제 N0 전체적인 일렉트로닉 개수를 구해요.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은 300K 1등 구하라. 이 식을 다 값을 계산되니까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e probability of a state being occupied can be quite small. 그러니까 이 값이 매우 작지만 실제 그 넘버 오브 일렉트론을 계산해보면은 이 매우 작지만 약속값이 크거든요. 이 프로미 디레고는 값이 작더라도 이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값이 커요. 그래서 꽤 리저너블한 값으로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노란 스티커 얘기는. 이 값이 매우 작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세미컨덕터나 이제 메탈릭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렉트론이 그 컨덕션 밴드에 있고자 하는 정도가 매우 낮아요. 사실. 매우 높은 메탈이 없으면은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꽤 리저너블한 값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e the thermal equilibrium 홀 컨센트레이션을 계산한다. 400도일 계산을 하여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400도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봤던 이 식에 다 대표로 되는 게 400K죠. KB 값에다가 K로부터 400K로 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보통 300K의 값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400K 값을 역으로 환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앞에 여기서 3분의 2의 3분 여기 맞춰서 2분의 3분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면 홀의 그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00도를 그 레퍼런스를 잡아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정도로 이 엑서사이즈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300도가 기준이에요. 300K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실온이기 때문에 300도를 정도 300K를 잡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되게 신기하고도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인트린식 실리콘은 외부에 어떤 압수도 존재한다. 실리콘만 존재해. 그럼 이 실리콘만 존재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건 사가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붙다 보면은 사실 얘네들 다 안정적이 이게 0K에서는 다 붙어있어요. 그죠? 우리 일렉트론은 신기해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어떤 일렉트론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홀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일렉트론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트린식 실리콘은 홀의 개수와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은 항상 페어로 형성된다. 일렉트론 홀은 페어로 제너레이션이 된다. 라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거. 즉 여기 첫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식에 나오는 것처럼 일렉트론의 개수와 홀의 개수는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인트린식 계산의 한계의 넘버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N0랑 P0는 이제 NI로 같다고 했으니 이거를 두 개로 곱하면 여기 두 개로 곱하면 NI 제곱이 나와야겠죠. 그죠? N0도 P0도 이거니까 그래서 N0, P0로 NI 제곱은
N0, B0가 될 것이고 그걸 이제 위에 무식을 한 것이 될 것이고 여기서 보면 EFI가 딱 사람들이 좋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NC, NB, 풀고 있어? EB로 생성될 것이고 EG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1번이랑 중요한 게 또 2번은 똑같은 그건 것 같은데 똑같은 유형인데 인트린직 점에서 그 전체적인 오도구였는데 무엇이 인트리시 이 컴에 들어가서 템퍼러처와 몰라 검색해 봐. 그리고 EG 이 세 개의 값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제는 그 컨센트레이션의 값을 알수 있다. 인트린직 경우 그리고 그건 EF 인치가 없죠. 전체적인 홀과 일렉트론의 제곱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EF가 없습니다. 이 G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EF는 각각의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를 계산할 때는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캐리어의 넘버를 계산할 때는 중요합니다. 라는 그 포인트를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인트린직 광기 에너지 레벨은 EFI는 이제 리얼 더 미드게 본질적인 뭉쳐 있어요. 그 에너지 레벨에 뭉쳐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좀 미리 얘기했었는데 그 양공, 정확하게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공, 베이스 오브 스테이트가 밸런스 밴드와 콘솔 밴드 경우 다르잖아요. 홀이지. 이렇게 몇을 다르니까 그걸 보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EF가 그죠? 즉 이 NC와 NB가 달라요 값이. 근데 이 G와 EF가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다면 그죠? 미리가 한 가운데 있다면 이 값을 그게 자다 이지라. 그래서 NC값과 NB 값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EF는 EFI는 정확하게 미리되면 안 돼요. 내가 가평집에 오라니까 멀다 왔는데 할수 있잖아 이제. 공망 있으면 안 되고 물어보세요. 교수님 질문 있는데 예. 그러면 잘 들리시나요? 우리 문화관인데 오기 한께서 들리는데 들을만은 해요. 그 템퍼레처가 올라가면 네. 그 밴드갭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네. 그게 N0, T0, 그러니까 N0, T0의 프로덕트가 같아야 되는데 템퍼레처, 같은 템퍼레처 상에서는 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처럼 NI 제곱 그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템퍼레처가 올라가면 밴드갭이 작아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밴드갭이 작아진 이유는 사실 그건 이 수업의 스코프를 넘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밴드갭이 작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맨 처음에 퀀텀 메커닉스에서 봤을 때 실리콘 원자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파울링 스프레전 그 프린스플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생겼잖아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걔네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밴드갭이 그 커너시 밴드가 더 와이드 되고 밸런스가 더 와이드 되고 그 사이에 밴드갭이 줄어든 거거든요. 물리적 현상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밸런스 밴드가 나니까. 근데 그래서 근데 이 시계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죠. 이 시계로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 G가 작아지는 것을 반영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NC와 NB 값은 또 템퍼러처 값이 있잖아요. 그만큼 NI 값이 증가를 해요. 근데 이건 수치적인 것이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퀀텀 메커닉스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프랙티컬 인트리직 실리콘 인터베리크 인슐레이터 그 이유는 NI 값이 고작 12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실리콘 원자의 그 컨센트레이션을 보면은 5 곱하기 10의 22승인데 고작 10의 10승계밖에 나오지 않으니 원자 10의 12승계에서 일렉트론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렇게 컨덕티비티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트리직 실리콘 우리가 그 파이나이트 포퓰레이션을 컨버션 밴드에서 이제 일렉트론 포퓰레이션이 있고 밸런스 밴드에서 홀 포퓰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인트리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라는 포인트 여기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요. 교수님?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실리콘은 반도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 말은 도킹이 된 실리콘을 이제 굳이 본 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공유 시간에. 나눠서 얘기가 힘든데 실제로 하면 일단 어떤 네.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뭔가 약간 좀 이 헷갈리네요. 반도체 이거 실리콘 NC랑 뭐야? 저부터 저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 NI 값이 이론적으로 12특성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완벽한 실리콘 존재냐? 신기하네. 어디에 가서 실리콘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자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반도체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낮은 요소인들은 10에 15품 정도로 가요. 실제로. 그죠. 11층까지 떨어지면 완벽한 실리콘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어디에나 디펙트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불순물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아마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가장 낮은 게 현실적으로 12, 1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지우셔도 됩니다. 소반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우고 다시 코멘트 해주세요. 뭐지? 12 특성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거다라고 그럼 생각하고요. NC랑 FE 그 다음에 NI 값은 익스포넨셜하게 디펜드 온 밴드갭입니다. 만약에 밴드갭이 매우 크다.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매우 상태. 크다. 그러면은 NI 값은 매우 작게 되죠. 이게 완전 유출했거든요. 상태미 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2 전용 같은 너무 경우는 빠른데. 0.5 일정도인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여기 거의 있네. 9.1, 덴시티 9.0 오브 정도 있다고. 근데 이 값에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컨덕션 밴드랑 매우 밸런스 매우 밴드에서의 11층 또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유리 같은 경우. 그죠? 실리콘 특징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인슐레이터 하는 것도 사용하고 아시겠죠? 이 3.5에서 6은 근데 우리 이거 이보다 더 큰 애들도 있어요. 그게 실리콘 이펙티브 매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NCMB, 이펙티브 매스만 문제 적었는데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고 그
값에 이거는 11.9cm구나. 이거 상태 밀도. 구하는 거 11.9cm 같은데. 정도의 그 NCM 값을 값을 되고 이게 거기서 이제 EC와 EF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상수값이어서. EB와 EF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곱슬이 콜과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식을 떠올려보면 그 컨센트레이션을 쓰니까 이 값이 11.9cm 정도고 우리는 이제 이거 EC와 공식인데? EF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거 우리 그건 거냐? G 그 구하는 여러분이 이제 그거잖아. 하다 보면 나오겠죠. EC가 EF보다 낮은 느낌. EF가 EC보다 낮은데 갑자기 이런 계산이 11.9cm보다 더 나왔어. 잘못 계산하거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도출한 값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60의 19중 어떤 물질 기준인가요 혹시? 컨덕션 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대략 거의 이 정도고요. 실리콘들 관련 마찬가지로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밸런스 밴드는 거의 다 12의 19중 정도고요. 어떤 물질이건 이제 컨덕션 밴드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일주일 나오고요. 여기 나오네.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 조명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의 19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빨리 잡아서 올리고 싶다. 그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 3호조, 3.5조 합친 거 얘는 1.5조를 갖고 있고 하지만 여기 보면 밸런스 밴드는 거의 동일하죠. 그렇게 큰 오도가 차이가 나죠. 고작해야 1.9점 차이가 나죠. 얘네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이펙티브스의 정확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 페이지. 이 이펙티브스가 호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지 못하지만 여러 문제.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짧긴 하네. approximately 대략 19% 정도로 생각하면 러플리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래? 좋은데. 그리고 컨덕션 밴드 of different semiconductor before that, or the balance band look quite the same because of the 삼성부터 괜찮아? 완료 좀 아, 내 생각은 안 줄게 오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그 인트렌직 케이스에서 여기까지 나. 이 오더가 차이 많이 나죠. 정면율은 되게 높고 이건 실리콘은 아니에요. 중간이고 관리마스는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그 뒤로 비교를 3인데 해보면 뭐가 제일 낮을까요? 뭐가 값이 제일 아, 낮을까요? 이게 그거잖아. 비율해서 JR, JT. 하나는 11층, 하나는 그 11층, 문제 하나는 11층. 호모크 2 문제 이 있었잖아. 뒤로 갔을 때 뭐가 제일 맞지? 낮을까요? 그 플럭스해서. 우리 둘중 하나겠지? 무슨 걸 예를 들어보면 거의 이게 값이 제일 작은 장벽이 에너지보다 클 때 이게 실수. 무엇이 제일 작을까요? 아 그래 이거. 어머님이 이제 작으면 그냥 이렇게 되고. 그죠? 앞에 인식 기억나죠? 그냥 두 가지 이지가 거 작으면 그거 작을수록 꽤나 조금씩. 작죠? 터널링 그거. 작으면 이렇게. 이 값을 보고 대충 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예제는 그냥 그린 거지. 이 예제 요지는 그거예요. 이 예제 요지는 뒤에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NI 값이 템퍼러처에 따라서 매일 센스티브가 맞지? 많아요. 이게 완전 이렇게 안 이 돼. NI 값. 그 NI 값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칩이 아, 다른 거부터 하면 돼. 이거 뭐야? 아 리얼 월드. 이거를 이게 온도에 따라서 플러스 해보면 보이지? 온도가 10%밖에 변하지 않았는데 도킹 그 어디 인트리직 쓰면 캐리어의 에코가 아니야? 이거 콘센트레이션은 터널링 10배가 써서. 많습니다. 즉, 필요 없을 듯. 그 NI 값이 매우 템퍼러처에 센스티브한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온도가 아 이게 높아지면 크로니그 팬이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서 그 컨덕션 밴드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덩어리 에너지가 높으니까. 솔리드에서. 그러면 그만큼 그 캐리어 퍼센테이지 높아지겠죠. 그게 온도가 10% 증가하면은 그 인트렌직 캐리어가 10배 증가를 그 처음에 한다라는 그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좀 한마디 이게 하시면 스플리팅 이지가 사실 온도에 따라 에너지 소식이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이지는 뭐지? 컨스탄트라고 여러분 알고 에너지 나눠지는 거잖아. 그거는 파울리 베타울리. 힘이 사실 그 때문에 실리콘 원자가 그 원래 있는 각각 에너지 그 똑같이 그 가지잖아.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얘가 가까이 그 와서 고체를 만들면 가까이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자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똑같은 에너지 준이 못 가지니까 나눠진다고 말하는 거. 그러면 일렉트론 넘버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서 나눠준다는 거. 이건 소리대 전자. 쭉 풀면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상호작용 안 하니까 각자 똑같은 걸 가지는데 가까이 붙으면은 만약에 이게 나눠진다. MP스타가 스타가 이건 뭐냐면 이게 그 4개가 있잖아. 펠리콘 분자가는 4개 있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 R0가 결합거리. 결합거리고 존나 멀리 오면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에너지 나눠지기 시작하다가 R0 됐을 때 존나 많이 나눠진다. 여기서 적정값 갖는다 뭐 이 말이. 우리는 만약에 이 밸런스 밴드에서 이거는 이건 좀 색이잖아. 뭐냐면은 그 원자 껍질 있잖아. 그래서 그 제일 바깥에 있는 것부터 점점 가까워지면은 바깥에 있는 것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다가 좀 더 안에 들어오면은 N2일 때도 나눠지기 시작하고 좋아요 두 번째. 크냐 어. 이펙트 됐을 때 이 블루가
밸런스 빈들이 뭐 이게, 크냐 작으냐 이게 결합거리인데 그거가 더 가까워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일본 같은 N1일 경우에는 때 방이 나와진다 진짜 이 너무 말이야. 있어요. 실리콘에서 이거. 방이 MP고 이 밑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가운데서 이 F값 올려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 밑에 이제 원래 에너지가 나눠지잖아. 에너지 나눠지는데 이 3P 원자가 이제 3S 3P가 채워진단 말이야. 3S 2개, 3P 2개. 그래서 이 1번 같은 근데 경우에는 거기서 3S랑 3P 에너지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끼리도 여기 2번이 밸런스 본드보다 반이 그래서 많이 둘이서 에너지 나눠지다가 둘이 겹쳐져. 그러다가 좀 더 결합걸 하면은 중간에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 설명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나눠지는 결과가 생각만 하면 나와. 사실 거의 다 모든 게 저는 해결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업을 듣고 전자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문제를 나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식돼야 되면서 풀지 않아야 그래서 되니까 나중에 근데 일본을 원자가 공부하거나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잖아. 배열돼 있으면은 처음에 원자 하나만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거리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근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돼 있으면은 얘가 다 합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근데 슈레딩거 방식을 하려면은 그래서 MN이 E MN 스타가 M V 스타랑 값 붙으면 해서 완전히 뭐 하잖아. 인트린식 범위 레벨이 1 마이너스 미리집에 된다는 것이고 H 근데 MN 스타가 커가지고 크게 되면 EM MN 스타 프라임 마이너스 V 비슷할 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 하잖아. 거죠. 그러면 밑으로 던지라. 근데 요거 하면은 여기는 위치마다 포텐셜 값이 이 다 다르잖아. 경우에는 이제 홀에 대한 방이 더 그래서 많기 때문에 값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얘를 아예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그냥 그 간소화시킨 거야. 이온 학생은 절묘하게 눈이 딱 그래서 우리가 가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로닉 팬이 모델로 부르는 건데 근데 얘가 다 반복되잖아. 그래서 이 한 부분만 부르는 거야. 여기는 표정을 보고 에너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에너지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거. 딱 절묘하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 이거 범위 레벨을 이제 아무튼 계산해 보니까 그걸 해서 뭐 복잡한 계산이 있어. 근데 그것도 자기 해본 적 없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대.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 그거지. 이 계획을 스페이스 F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EK 다 이거. 전체적인 원래 차 함수 그려야지 실제로 이 되는데 파일 실제로 기계과의 이렇게 범위 레벨 겹쳐 이 참수는 프리 스페이스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1.1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 하면은 얘네들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 인터랙션 안 할 때는 이 참수 12.8mm 정도 보트는 거의 이 참수랑 비슷하게 1120 빼기 얘가 12.8이거든요. 무슨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건 뭐야? 야야 나 본거 같아. 파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거 알겠죠? 이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이퀘이션 서머리가 될 것이고 이제 이 이퀘이션 서머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교수님도 기타 안 나왔는데 수요일 수업 오늘 월요일 수업에 이것들이 많이 쓰이게 여기 돼요. 보면 얘가 보셨죠? 이렇게 생겼거든. 많이 나가죠. 식이 이거 별가지고 나온 식이.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해 풀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 식인데 도펀트를 이제 한번 보도록 어 이제 우리가 도펀트를 요거 더하기 보는 요거가 인터넷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뭐 그거 더해서 나오잖아. 그럼 더하기 요건데 볼수 있을 건 있냐? 그 정도로 결과가 컨센트레이션이 코사인 나와서 알파 이 컨센트레이션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과 것들을 코사인 생각을 K야 해서 요들이 더한 게. 그래서 이 요거 둘이 더한 게 이런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돼서 요 부분만 따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1%가 나거든요. 어차피 저 위로 못 주위에 나오니까 뭐 불순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이렇게 위로 그려주는 건데 불순물이 이제 코사인 얼마니까 이 파이 간격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평행이동해도 상관없어. 11, 10%도 매우 낮은 값에다가 음. 또 컨트롤이 힘든 부분에서 또 도핑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도핑을 많이 도핑을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핑의 아무튼 그래서 평행이동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제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갭인 거예요. 이승계가 있잖아요. 실리콘이 여기가 에너지 갭일 수도 있고 여기 에너지 갭일 수도 있는데 만약 전자가 여기까지 차면은 이것보다 여기가 에너지 훨씬 갭이고 낮은 전자 여기까지 차면 넘버를 여기가 갖고 에너지 있는 갭인 거고 넣어도 이 디바이스 이 전체적인 그런 화면이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 갭 설명이라고. 그것을 이제 한 본드 모델. 되게 작은 넘버의 파괴 것을 파괴 넣으면 우리는 그 이거는 뭐 캐리어 방금 컨센트레이션 비슷한 넘버 캐리어를 거.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나중에 말하는데 여기 하고 이렇게 만약 전자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컨덕티비티를 우리는 갖고 열 에너지 받잖아. 어떤 온도로 열 에너지 주면은 야 여기서 밸런스 밴드에서 그 컨덕션 밴드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게 많이 일어난다 이 그래서 말이야. 우리는 이제 실리콘이 그룹 4의 밴드 갭 사이 밑에를 그룹 3의 문제냐 밸런스 밴드가 이제 원자과 원자 있는 거고 컨덕션 밴드가 왜 전도띠로 수도가 올라가고. 우급을 넣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만약 밴드 갭이 여기다 치면은 인트렌직 실리콘 같은 밑에가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 차 밑에 있으니까 밸런스 밴드. 밸런스에는 이 본디프가 떨어져 나가야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애당초 요 부분이 여기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할 거야. 무슨 말이냐? 실리콘은 주위에 8개의 일렉트론이 커런트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두 얘는 뭐 크게 설명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이 포스가 만약에 그냥 그 전기장을 막 걸어주면은 전자가 뭐 이동한다 뭐 그 말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 아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 붙여 있는 이 일렉트론은 전자가 여기 원래 전기장 하고 있는 받으면은 친구보다 훨씬 낮은 이쪽으로 에너지를 가잖아. 저도 전기장 쪽 방향이면은. 근데 8개가 안 안에 들어가는 9개가 있는 전자들이 존나 많잖아 원자력이랑. 그러니까 지들끼리 반발하고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줄 만큼 안 움직이란 말이야. 일렉트론 하나 그래서 이동을 근데 그게 일일이 상호작용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질량이 유아질용 도입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잖아. 우리가 앞에 EK 다이어그램 있잖아. 그래서 EK가 다 1가 Y축이고 K가 X축이잖아. 딱 보고 그러면 요거를 두 번 미분하는 거에 역수. 그러니까 유주 질량이에요. 이식에서 그래서 우리 요거 구할 때 딱 요 부분 이 부분이 원래 이참수 아니잖아. 근데 딱 이 부분만 이참수로 근사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 0. 아그 중간만 이렇게. 중앙만 이참수로 근사해서 이 부분에서 전자가 이동하지 않습. 이 부분에서의 전자의 유질량을 두 번 미분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있는 그래서 일렉트론은 이거 다른 일렉트론은 홈워크도 문제 있었어요. 아까 앞에 그림에 보면은 맞지? 이 본딩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유지랑 구하는. 그죠? 이 본딩을 깨고 나올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것도 이펙티브 매스 구하는 방법. 그 일렉트론이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렉트론이 C를 올라간다는 거는 코밸런트 본딩을 깨고 CC 올라가는 앞에서 거예요. 있었는데 개순가 근데 그 포스퍼러스 같은 쉐딩 거 가지고 되면은 그때 나오는 훨씬 작은 에너지로 우리는 일렉트론을 얘가 만약에 프리 일렉트론을 홈워크 2 봐봐. 그래서 이 스텝보다 아주 조금 떨어진 이 문에 우리는 에너지 레벨을 따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일렉트론이 이제 그래서 가스로 선택을 지금 했는데 여기 구한 거 있잖아. 조그마한 이참수 에너지를 집에 주고 구하잖아. 일렉트론 에너지 얘 앞에 개수 이참수. 그런 원리로 컨벤션 밴드의 이참수의 일렉트론을 개수. 응. 대신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나들이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를 남기고 이온을 만들고 플러스를 이온을 만들고 계산한 거고. 일렉트론 요거는 이제 홀 개념 설명하는 건데. 아나 이건 알아. 그건 안 넘어가고. 그래서 에너지 투 엘리베이터 도너 일렉트론 이러면 끝일걸? 일렉트론 인버팅 커블런트 이거는 이제 제인 밸런스 누가? 밴드에서 J 전류밀도. 전류밀도 아니? 이 V가 밸런스 밴드에서 이제 컨버션 밴드 올라가는 경우는 이게 아니죠. V? 이 커블런트 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근데 훨씬 요 더 앞에 작은 에너지 그거 여기 있었어. 드리프트 커런트. 아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럼 거기서 나온 그래서 에너지 스테이트 오브 더 도너 일렉트론은 BC보다 반다기 하고 BC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끝이죠. 얘는 여기까지. 얘가 만약에 밸런스 밴드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는 항상 홀을 만들어줘. 근데 이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 홀을 만들어주면 했던 거 아니? 홀을 못 만들죠. 슈리딩 여기 하는 이온을 시키긴 하지만 이거는 아 잘못 부분에 만들어주면 다른 걸로 해서 일단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홀을 올리지 않아요. 두개 치고 대신에 있잖아. 홀의 개수는 이게 강의 홀의 개수는 개수보다는 이제 뒤에 일렉트론을 가니까 엄청나게 하나씩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 나 잘 안 봐서 모르.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론이 홀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N-타입 인슐레이터가 이제 저런체야 저런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치? 컨덕션 밴드랑 역세트의 밸런스 경우를 밴드 갭이 존나 보면 큰 역세트의 거예요. 경우는 이제 그 움직이는 거고. 저기 안 통하는 거. 보론이나 메탈은 이제 그룹 3는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 3개가 있다는 거죠. 아, 메탈이요? 3개가 있다는 말인 것이고 그 말은 옆에 실리콘들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론이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렉트론이 되는 것도 있는 있고 나 흐름다는 하나 것도 끼어 이렇게 있고, 돼서 본딩이 하나 끼어 아무튼 있고, 여기 전자가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금방 본딩이 하나 끼어 있고, 떠서 이렇게 간다는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 말인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가 이제 없는 아까 상황이에요. 말한 그거지. 그 말이 무엇이냐? 주위에 붙어 있는 이렇게 코밸런트 일렉트론을 여기로 끌고 올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나 지금 모르겠다. 아, 이제 해야 돼. 이제 나 좀 해야 돼. 됐. 요 부분은 도로는 요 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요 여기 이제 안정화된 부분은 잘 모르겠다. 없을까? 근데 그 역할 그걸로 해서 외부에 이 홀이 하나 부분은 방금 크로닉 페니 모델로 막 구한 거 일렉트론을 있잖아. 취향으로 해서 홀이 하나가 근데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가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밴드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연속되는 게 홀의 아니라 개수가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다 스플릿 해서 다 이런 경우는 나눠진 이제 거잖아. 우리는 그래서 한 에너지 상태가 홀의 몇 개수가 개나 있는 있는지 거죠. K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제 덴시티를 여기 구하는 있는 그 상태가 밖에 올라온 코밸런트 만약에 이 전자의 경우에는 개수를 나중에 구할 건데 보다시피 전자의 내부에 존재 있는 확률이랑
여기다가 이제 그 어떤 상태에서 전자 존재 확률이랑 그 상태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 개수를 곱해서 전자 개수를 구할 건데 그래서 이 윗부분에는 이제 다 요거는 이제 방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안정화된 특성들을 만들고 스모크했던 거. 나머지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 그 인피니트 웰 그래서 홀은 훨씬 많은 포텐셜 도로 같이 그 이런 먼저 그래서 존나 이렇게 거고요. 생긴 데서 어. 슈레딩 완전 구하는 거 루트 1분의 2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거 이거 하면은 우리가 오늘 수업을 여러분 K 가정하에 양자화되잖아. 좀 얘기하자면 n이 정수 얘네들이 0K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0K 우리가 온도가 0K 등간격으로 찍힌단 말이야. 온도가 없어요. K 이 일렉트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래서 상원 얘네들 에너지가 하나도 없죠. 그죠? 등간격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아무렇게 얘네들이 면적을 잡아서 다 일렉트론이 그 면적만큼 상태가 있다고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일렉트론. 여기에서는 하나씩 면적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열을 조금 주게 되면 이거 그냥 그거 보세요. 영상도 설명 잘 해줘. 그러다가 열을 많이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여기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일렉트론 수가 훨씬 많죠? 오케이. 여기 있는 일렉트론 훨씬 많이 주니까 1차원 그래서 열을 많이 주게 되면 얘네들이 왕창 올라가게 돼서 이 효과가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이게 친구들까지 그치. 이해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수업부터 이거는 그냥 그걸 그래프로 정리한 거. 이거 그래프를 정리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이 G 값보다 엄청 어려운 내용은 작은 없어. 것보다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뒤에는 안 봐서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에너지가 쉽게 이온화가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이온화되는 기술을 이제 보호 모델에서 이제 보호의 그 구심력과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그 원심력 이거 있잖아요. 그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당기는 힘과 이 구심력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원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건 보면서 편할 때 했다 이쪽. 여기 당겨주는 구심력 그게 이거죠. 얘는 지금 생각 안 옛날 들어요. 거. 풍성함. 앞에랑이 원래 정답 풍성하지 제약이 원래 있어요. 곱슬이던데. 내가 봤을 때 빠져가지고. 이게 정전기력 이게 90력 그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전력과 90력을 거의 다 끝났다. 만약에 이걸 M0로 넣고 이 제로를 공부할 수 있어? 나 이거 뭐 할 수 있어? 아무런 나 이거 몇 번 보면서 좀 정리해. 공동체에 그거 어떤 물질의 거리가 맞는 빨값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건 크리스탈 내부에서 얘기죠. 크리스탈 내부에서 얘기기 때문에 내가 보던 이 거 제로를 하면 퍼미티비티를 실리콘으로 바꿔줘야 될 것이고 이 제로를 이펙티브에서 바꿔줘야 될 거예요.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한 몇십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의 실리콘 값이 11.7 정도 나오고요. 이 MS 값이 얼마죠? 0. 얼마였다? 얼마였더? 0.26 M0거든요. 이 값을 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값이 45 정도가 나와요. 즉 R1 값이 매우 큰 값으로 나와요. 이게 이 말은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 값이 아니라 A0분의 R1이 45라고 했고 그러면 이 말은 R1이 23.9 옹스트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그 일렉트론이 그 도너나 옵셋의 주위에 돌고 있는 회전 반경이 23.9 옹스트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리콘의 매트리스 컨스탄스가 얼마냐면요. 얼마냐면 5.431 앵스트롬이에요. 실제로 실리콘 사이의 간격보다 이 전자가 이 어셉터나 도너가 오비팅하고 있는 그 회전 반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일렉트론이 또는 이 홀이 그 도너나 어셉터에 매우 루즈리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계산하면 보통 71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 값은 1.12 일렉트론 볼트에 비해서 매우 작죠. 에너지 변리에 비해서 그래서 쉽게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게 즉 룸템에서 거의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 아이오나이제이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룸템에서 혹시 25.9 일렉트론 볼트인가요? KT가 그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크잖아요. 완전 아이오나이제이션 되지 않아요. 누구야? 하지만 거의 아이오나이제이션 돼요. 이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수업 들었다 가정하에 나도 안 들었으면 이런 얘기 합니다. 몰라. 그 동영상 보시면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동영상 스토리 보면 본거 같은데. 이거 스토리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이거 나가고 본거 같은데? 근데 여자 같은데. 게시물 보이. 댓글 보고. 누구는 뭐지? 잠깐. 김지우 아니? 정의주 아니 이거? 맞는 거 같아. 헐, 저인들 팔로우해 안 해. 니도 팔로우해 놓은 거 아니야? 니도 해놨네. 니 2개 다 해놨어. 2개나. 아, 네 왔는데 거절하기 그랬어. 나 거절했니? 늦었어.